네. 주요 가공식품 외식물가 상승률 변화표입니다. 고추장 올랐고요. 드레싱 올랐고요. 치즈, 소금, 설탕, 피자, 오리고기. 구내식당 식사비도 그러니까 올랐고요. 냉면이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죽마저 올랐어요. 네. 요즘 구한 그런 음식이 아니죠. 지금 죽마저 10%가 올랐다. 안 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줄줄이 오르는 가격. 김승원 의원님. 햄버거 값이 더 와닿으십니까? 술값이 더 와닿으십니까? 정말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네. 추석 때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물가가 뛰었구나 했는데 네. 술값과 빅맥 가격마저 저에게는 술값이 더 와 닿기는 한데요. 네. 지금 청년들에게는 19세에서 20세 청년들에게는 햄버거 값이 정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분 말씀대로 소비를 좀 줄이면 네. 어느 정도 좀 전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소비가 안 줄여지는 예컨대 이제 그 대출금, 네. 이자 납입. 예전에 50만 원 납부했던 분들이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납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어 보여서 결국에는 서민 주머니가 네. 결국 이제 더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회사 파산 신청 건수라든가 개인 파산, 개인 회생도 최대 건수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어려운 경제를 빨리 회복해야만이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문제는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인요한 위원장 한마디 한마디에 파장이 있죠. 네, 이게 안에서도 밖에서도 파장이 있습니다. 일단 인요한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을 우린 요거 할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요. 그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고 올까요?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대체적인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혁신위의 제1호 안건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놓고 향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가령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루두루 당내 대화합과 탕평을 위한 어떤 대사면 논의 이게 아마 1호 안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혁신 1호안으로 대사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도 포함이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고 이준석 전 대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다. 아량이라도 베풀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건 사태를 악화시킨다. 난 반댈세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김승원 의원님. 네. 저는 어제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는데 인요한 위원장도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인요한 위원장께서 나는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할 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네. 어제 그 추모식에 개인 자격으로 온 점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혁신위원장 자격으로 공적인 지위로 오시고 그다음에 대통령께도 이런 추모식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으면 네. 훨씬 더 혁신위의 어떤 선명성이랄까 그 독립성에 무게가 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혁신이 아까 이제 기자회견 인터뷰하실 뒤에 보면 변화, 통합, 희생, 네. 놀라운 미래 이렇게 네 가지를 썼던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힘 당 쪽에서 기획을 했던 워딩이 아닌가 싶고 인요한 위원장은 그 워딩에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그냥 절차만 밟아가고 있다. 근데 통합은 이제 대사면으로 지금 워딩을 내셨고 희생은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설 이런 언급. 그다음에 변화는 당정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워딩이 그 네. 뒤에 있는 그것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당에서 기획한 대로 네. 인요한 위원장이 절차만 밟아 나가고 있고 다만 여기 이제 여당에 깜짝깜짝 놀랄 거는 그냥 네.
영남 중진들 수도권 출마선은 원래 낙동강 하류에 있는 분들을 예상한 건데 거기 네. 김기현 대표도 스타다라고 하면서 수도권 출마하라는 그런 말로 비춰지니까 네. 갑자기 이제 여당 내에서는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가 일 것이다. 돌발적인 발언에 의한 술렁이는 분위기 정도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운 면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이 모든 판 그림은 국민의힘이 좀 기획을 다 해놨고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이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지사장처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지금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기획 아니냐라는 이 말씀, 이 대사면 얘기를 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자기들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아량을 베푸느니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나쁜 놈을 또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냐에 모든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 빼놓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혁신이가 첫 단추 잘못 끼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나쁜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국민의힘의 전략 아니냐라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죄 지은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난 죄를 지은 게 없다. 죄 지은 놈이나 사명하든지 말든지 하고 거기에 날 끼워 넣지 마라. 나는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이라는 말 자체 지금 굉장한 불쾌감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난 죄를 안 졌는데 뭘 사면한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홍준표 시장 그 수해 때 골프를 친 것 때문에 사실 당원권 10개월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과 기자회견도 했었죠.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 당시에 지금 보신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깊게 숙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송에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정치 인생 27년 만에 첫 사과다라고도 전해드렸었어요. 김승원 의원님. 근데 지금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의미라고 보십니까? 근데 본인은 그 여러 가지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없지만 네. 국민에 대한 그 정서상 그래서 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층에 대한 네. 강력한 반감을 갖고 계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당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원초적인 물음까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지지율 5위였던 분이 대통령실의 이런저런 관여 때문에 당대표가 되셨는데 네. 당대표가 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마치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당을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정치 인생의 초유의 일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주장을 저런 워딩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 지금 옆에 보이시죠? 네. 그 대사면 발표 이후 직후에 나온 그 SNS 글 말고 이런 글도 그 뒤에 또 올렸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을 잡았다고 설치며 당원들을 이간질하고 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어보들 내년 총선 후면 국민들이 다 정리해준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떤 비용계와의 통합 관련한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혁신위에서 이보다 사실 먼저 얘기가 흘러나왔던 건 영남권 물갈이 얘기였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혁신위가 띄운 서울 출마론 여당 일부 김기현 결단해야. 네. 콕 집어서 지금 김기현 결단해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지금 당정협의회에서 헬로윈 참사 희생자 추모를 하는 그 모습인데 네. 일단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김기현 대표한테 왜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건지 인요한 위원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K, PK 의원 중 스타들은 서울이나 험지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괜찮은 스타 의원들이 있으면 서울로 오는 게 상식이 아닌가. 근데 그럼 TK, PK 스타 의원이 누구냐라는 점에 대해선 주호영도 있고 김기현도 다 스타다라고 실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인유한 위원장 입에서 직접 주호영, 김기현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거죠. 물론 요 인터뷰가 있고 난 다음에 살짝 또 약간 주워 담는 건가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요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있었던 당일 인터뷰에 내가 누구누구를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다며 이름까지 썼는데 이거 오보다라고 또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일단 주호영, 김기현 이름이 실제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먼저 보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사 다시 가볼까요? 조선일보. 전권 주겠다 했던 김 대표 곤혹이라는 겁니다. 네,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거물급 정치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지금 자기 희생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볼까요? 너무 일찍 다 써버리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버텼다가 결정적일 때 써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당 내에서 뭔가 빨리빨리 혁신하는 모습을 좀 더 빨리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왜 이렇게 중진만 갖고 이래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건데 김승원 의원님. 네네. 혁신이 활동 기한이 12월 24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직 시간이 좀 충분하고 혁신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 후에 이런 혁신안을 하나하나 발표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혁신위에서 변화, 통합, 희생 관련된 메시지는 이미 다 인요한 위원장 입을 통해서 다 나와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까 또 수기되지 않으니까 일단 다 반발부터 그건 당신 생각이고 우리는 거기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반발부터 있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실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데 네. 저는 네 번째 그 워딩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놀라운 미래. 혁신이 활동 기한이 12월 24일까지인데 놀라운 미래?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일까? 근데 그건 너무 멀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엔 이 변화, 통합, 희생, 이 혁신이 잘 안 되면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당 창당이나 재창당 수준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네. 워딩이 아닐까. 아.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모셔다가 어떤 재창당 수준의 네. 그런 변화까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개를 너무 빨리 지금 제안하고 네.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당이신 김승원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혁신이 네 번째 키워드 놀라운 미래에 좀 더 기대를 해본다는 취지로도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좀 왜냐하면 더. 이제 국민의힘도 총선 기획단이 11월 초에 아마 발족을 할 텐데 네. 그러면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가 총선 기획단에 오히려 몰릴 가능성이 높아서 혁신의 힘이 그만큼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좀 다각도로 여러 면을 좀 보고 계십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이성균 씨가 지금 들어갈 때 나올 때 경찰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기자들의 질문에 순순히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아무 얘기를 안 했다, 진술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성균 씨 측 변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술 거부한 거 아니다. 이번 소환은 검사를 받기로 한 일정이기 때문에 정식 조사에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말씀을 드릴 계획이다라고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와 지금 변호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약간 달라요. 근데 그럼 추후에 증거가 나와서 인정이 되고 인정을 하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가면 초반에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이 아니라 이성균 씨는 공인인데 먼저 인정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끌었던 이런 부분들이 양형에는 좀 불리하게 적용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 소환에 응했고요. 네. 그다음에 삭발이라든가 염색이라든가 그런 거 없이 보니까 뭐 이렇게 조작하는 흔적은 없어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발방하는 모습이 그 부분은 좀 나중에 이제 사과라든가 그런 네.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예, 아직까지 이게 거부권 행사로 인한 네. 불리한 양형까지는
간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절차에 따라서 잘 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네. 이번에 뭐 기자들 앞에서 뭐 사죄한다라든가 국민께 사죄한다라든가 이런 모습은 굉장히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